네,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의 수장의 후보자신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민감한 논점들은 모두 피해 가셨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군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서면 답변 주신 내용과 청문회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았더니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순화돼 있다. 기존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군 동성애 폐지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다.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 밑까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되고 지명해야 되고 대법관을 13명 지명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을 3인을 지명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향추를 쥐고 계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의 서면 답변의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청문회만 그냥 통과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달라고 보낸 요청서입니다. 짧은 요청 사유서가 써 있는데요. 왜 이분을 대법원장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대통령이 보낸 내용입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권법 분야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 한 거를 이 짧은 임명 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내가 서울대하고 같이 한 토론회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잘 모른다. 아니,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그 임명 요청 사유로 학술대회 개최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노력한 거를 우리 국회에 임명 동의해달라는 사유로 적어보냈는데 후보자는 난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명하신 분과 이 후보자 본인과의 이 괴리는 어느 쪽이 지금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임명한 사람은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라고 보냈는데 본인은 지금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그 명확한 의도를 청문회, 지금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지금 피해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같은 취지였습니다만은 첫째는 말씀하신 그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결국 적어도 제가 만약에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사이에는 한 번 정도는 있을 예상되는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제인권법 학회의 창립 취지문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인권이라는 것의 방점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에 찍혀 있는데, 그거의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거푸 역임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공부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 그 단체가 회장 잘못 뽑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그 판단은 청문, 그리고 국회 동의, 국민들께 명확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어물쩍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어제는 제가 이 임명 동의 요청서에도 들어가 있는 그 학술대회에서 현직 판사, 그 판사는, 발제하신 판사는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이시죠? 김선일 판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니, 그 학회 학술대회였는데 또 그 판사님은 학술대회 멤버가 아니신데 그렇게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신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춘천지법의 원주지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직이. 지금 춘천지법원장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건 또 모르신다? 판사가 3,000명이고 지법원장 하실 수준에 올라와 계시면 어떻게 또 그렇게 모르신다. 이 발제자 선정 이런 거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도대체 국제인권법 학회는 4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00명 판사의 분포로 보면은 거의 5분의 1, 6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학회 운영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학회 운영, 그 학술단체 운영에 국가가 보조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 학술단체에서 그 서울대하고 했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민망해서 이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후보자께서 참석하시고 현직 판사도 발제한 그 학술대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교육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다룬다면 학문 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교육에 학문 성교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발제, 기억 안 나시겠죠? 역시나.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제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문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이 후보자의 치적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한 발제문들이 발표가 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아직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 교육 결의문 하에서 교육을 받을 위기에 있고, 일선 교사는 위례별 초등학교에서 퀴어 문화제를 퀴어 축제 보여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함구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 말씀 드리면,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만은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결 이외에 딴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관을 선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 임명하되, 그러나 거기에 국민적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을 하고 인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분이 대법원장이 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국민은 저분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입증 책임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입증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지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제되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의 수장의 후보자신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민감한 논점들은 모두 피해 가셨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군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서면 답변 주신 내용과 청문회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았던 건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 한 거를 이 짧은 임명 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내가 서울대하고 같이 한 토론회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잘 모른다. 아니,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그 임명 요청 사유로 학술대회 개최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노력한 거를 우리 국회에 임명동의해달라는 사유로 적어보냈는데 후보자는 난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있었다라는 식으로 답 문제에 대해서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 밑까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해야 되고 대법관을 13명 지명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을 3인을 지명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향추를 쥐고 계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의 서면 답변의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청문회만 그냥 통과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달라고 보낸 요청서입니다. 짧은 요청 사유서가 써 있는데요. 왜 이분을 대법원장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대통령이 보낸 내용입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권법 분야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이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순화돼 있다. 기존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군 동성애 폐지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다.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